안녕하세요. 사계수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도함수 활용 7과 두 번째 시간,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학2 수학의셈 225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이제 속도라는 말하고 속력이란 말하고 용어 정리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속력이란 말과 속도란 말을 구별하지 않고 썼죠. 자, 이제부터는 좀 구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속력이란 말하고 속도란 말 두 개를 구별하겠습니다. 좀 전문용어를 적어보면 속력은 스칼라 값이고요. 스칼라 값이 되는 거고요. 속도는 벡터 값이 됩니다. 좀 더 풀었으면은 속력은 방향이 필요 없는 거고요. 방향이 필요 없는 거고요. 속도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용어인데요. 물리에서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값을 스칼라라고 정의하고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가는 것을 벡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력은 방향이 필요 없고 속도는 방향이 필요 있다. 이게 가장 큰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잘 알고 있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거 알고 있죠. V는 T분의 S다. 자, 얘를 좀 구별 좀 하게 되면 이렇게 구하는 값이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건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한글로 적겠습니다. 분모는 이제 총 걸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총 걸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총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평균 속도는 뭐가 되냐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이 이동거리란 말과 요 위치 변화량 값을 정의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부터까지 걸린 거리가 예를 들어 100m였고요. 걸린 시간이 20초 걸렸다고 칩시다. 20초 걸렸다고 칩시다. 자, 갔다가 오는데 총 20초 걸렸습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총 걸린 시간은 갔다 오는데 20초 걸렸고요. 간데 100m, 오는데 100m니까 200m 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10이 되겠죠. 10. 그러나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20초지만 총 위치 변화량은 처음 위치는 여기였고요. 마지막 끝난 위치도 여기였습니다.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평균 속도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과에서 배운 거는 속도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잠깐 기억해 주고 얘를 배울 겁니다. 이제 얘. 자, 이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겠네요. 자, 가로축을 시간축이라고 치고요. 세로축을 위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치축이라고도 보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봅시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T1이 되고요. T라고 하고요. 여기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T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사이의 간격을 델타 T라고도 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T 더하기 델타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제 위치를 F의 T라고 정의 한번 해보죠. F의 T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쁘게 적겠습니다. 이쪽은 F의 가로에 T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F에 얼마 됩니까?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평균 속도는 V라고도 보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총 걸린 시간은 델타 T가 되겠죠. 델타 T가 되고요. 총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가 이거였습니다. F에 뭐였습니까?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처음 위치가 FT였죠.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마치 얘는 뭐랑 똑같냐면 볼까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평균 변화량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평균 속도라 부르고요. 뭐랑 같은 의미다?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의미였다. 자, 이 상황에서 임의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랍니다. t에서 속도. 이게 뭐냐면 임의의 시각 t에서 속도입니다. 자동차가 쭉 지나갔으면 스피드건을 딱 짰을 때 스피드건을 지키는 속도.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럼 t에서 속도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얘의 극한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얘는 이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뭐입니까? 델타 t분의 f의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되고요. 임의의 시각 t에서 순간적인 속도란 말이면 똑같은 말 순간 변항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극한값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f의 프라임의 t라고 정의가 되겠죠. 미분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만한즉슨 요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걸 이쁘게 정의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위치가 시간함수로 정의됐답니다. ft로 정의됐습니다. 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자입니다. 그럼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속도가 마다 순간 속도. 저희가 원하는 스피드건을 지키는 속도가 되고요. 얘를 보통 v의 t라고 표현하네요.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밑에 가속도까지 얘기하죠. 얘를 t로 한번 더 미분하면 자, 뭐가 될 거냐면 이제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죠.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얘를 뭐라 부르자? 가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가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시각 t에서 가속도는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델타 t가 되고요. 여기는 v의 가로에 t 더하기 델타 t 더 빼기 vt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 값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v 프라임의 t가 되겠네요. 보통 이제 v 프라임의 t를 보통 a의 t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위치를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요걸로 머릿속에다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옆에 정의한 이게 바로 속도와 속력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제. 자, 이렇게 배웠으면 임의의 시각 t에 관한 변화율 값을 구할 겁니다. 변화율. 임의의 시각 t에서 길이의 변화량이라면 당연히 길이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겠죠. 길이가 시간 함수로 주어질 겁니다. 이 길이가 시간 함수로 L 가로에 T로 표현되겠죠, 이제 이 상황에서 뭐를 구할 거냐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본 상태에서 델타 T분의 델타 L 값을 구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L 프라임의 T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되겠죠. 만약에 넓이가 주어져 있으면 넓이 보통 S로 표현하죠. 넓이가 시간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T로 미분해서 S의 프라임 T를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넓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부피가 있답니다. 부피 VT가 있으면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다 똑같이 T로 미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시간 미분해서 V의 프라임의 T를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길이가 됐건 넓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이미 시각 T에서 함수로 표현하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얘를 T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변화율 값이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위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값이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값이 바로 뭐다? 속도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마다 이제 길이가 됐건 넓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시각 t가 함수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걔를 t로 미분만 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값이 주어진다. 자, 수학2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실제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그냥 빨리 풀어보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정의는 어차피 적분을 외우게 되면 또 이거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8번. 위치가 시간 함수로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위치가 x가 뭐라고요? 이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9t랍니다. 얘를 t로 표현하면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보통 v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얼마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를 t로 표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네요. 가속도는 보통 a로 표현하고요. 속도 영어로 velocity, 앞글자 v, 가속도 acceleration a 씁니다.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자, 1번 보고 하겠습니다. 속도가 15랍니다. 속도 그러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얼마라고요? 15란 얘기가 되겠죠. 넘기고 3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24니까 마이너스 8의 빵이겠네요. 24 마이너스 플러스 t는 마이너스 2하고 4 두 개 나오죠. 그런데 t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음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시간 음수라는 과거란 얘기 아닙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t가 4란 얘기겠죠. 그 상황에서 뭘 구하라? 가속도 구해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에는 여기다가 4 넣으면 되겠네요. 24 마이너스 6입니다. 답은 1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면 이 바꿀 때 그때의 순간적인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 위치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그럼 바꾸는 이 순간의 순간적인 속도는 당연히 빵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쭉 가다가 정지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빵이다. 아, 속도. 얘가 빵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뭐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빵이다. 3 나눠버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빵 플러스 t값은 마이너스라고 3 나오니까 t는 3일 얘기죠. 그때 위치 구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위치 x값이면 3 넣는 거죠. 27 마이너스 3, 3은 9, 3에 27이 되고 빼기 3, 9, 27이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27 그대로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음수란 얘기면 이게 수직선이면은 여기를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위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위치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만약에 위아래를 보는 거라면 여기 양이 있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이 플러스 값이 되고 위치가 이 방향의 위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 V가 양수고 이쪽으로 가면 V가 음수라는 얘기겠죠. 이해가십니까?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양수고 아래로 올라가면 속도가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가속도가 6이랍니다. 그러니까 6t 마이너스 6이 얼마라고요? 6이란 얘기죠. 6t가 10이다. t가 2란 얘기입니다. 그때 위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x는 t에다가 2 넣으면 되겠죠. 8 마이너스 4다음 12가 되고 2구 1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2가 원하는 답이겠죠.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위아래로 던진 겁니다. 위로 던진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위로 던진 물체라면 반드시 먼저 해당하는 걸 금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면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똑바로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바로 떨어지겠죠. 얘를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떨어질 겁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그때 높이가 주어졌네요. 이 높이가 바로 뭐 개념입니까? 위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해당하는 높이가 얼마였다? 20t-5t의 제곱이랍니다. 그럼 얘를 t로 미분한 게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겠죠.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럼 속도 v는 20-10t가 되는 거고요. 가속도는 a 값이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과학하고 매치를 시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작용되지 않죠. 중력 가속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9.8m/s 제곱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그러니까 대략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력은 지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값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 G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즉슨 이 문제를 나중에 과학, 물리를 배운 친구라면 물리로도 풀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자, 이제 수학과 과학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연계가 됩니다. 저희는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풀어보죠. 자, 1번. 단위인지 3초가 됐답니다. t가 3이 될 때 그때의 속도가 구할 겁니다. 금방 하죠. v는 3 나면 됩니다. 20-3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단위는 m/s가 될 거고요. 자,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가속도니까 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단위는. 왜? 속도를 t로 한 번 더 미분했기 때문에 분모가 시간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됩니다.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입니다. 여기 최고점이 되는 거죠. 지금 최고점에서는 뭐가 됩니까? 속도가 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위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빵이 되고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요. 왜? 올라갈 때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값이다가 내려가는 속도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의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20, 이 V에 해당하는 요 값, 요 20-10t가 제로가 될 거니까 t는 2초가 된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2초일 때 높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값이면 2 넣으면 되겠네요. 2는 40-4, 5, 20이니까 답은 20m다. 원하는 답이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전장 넘어가 보죠, 이제. 자, 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자, 잘 봅시다. 세로축이 뭡니까? 속도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세로축을 잘 볼 겁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해석 한번 해보죠. 0초부터 쭉 속도가 증가합니다. 5초까지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 5초부터 10초까지는 속도가 5로 등속도로 일정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쭉 가서 15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수직선 위로 옮겨보면은 0초부터 출발해서 쭉 이쪽으로 가서 언제까지? t가 15가 될 때까지 이쪽으로 갔답니다. 그럼 15가 되는 건 속도는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반대로 갈 겁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언제까지? 25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15초가 될 때, 25초가 될 때. 이때가 얼마나 되죠? t가 25초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속도가 음수 쪽으로 쭉 증가해서 속도 최고 마이너스를 찍다가 점차 감속을 해가지고 25초가 되는 순간 정지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자, 속도가 빵이 되는 거 여기하고 여기서 운동 방향 바꿨다. 그게 얼마다? 15초하고 25초다. 기억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 바꿨죠. 그 다음 니은 10초부터 20초 사이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10초면 여기죠. 그 다음 20초는 여기입니다. 가속도 물어봤죠. 가속도 뭡니까? 속도를 미분한 거죠. 가속도 뭐다? 이제 속도를 t로 미분한 게 뭐였습니까? 가속도였죠. 자,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그럼 속도 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 t로 미분했습니다. 그럼 기하학적 의미는 이 가속도는 기하학적 의미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t로 미분했으니까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보십시다. 그럼 이제 10초부터 20초까지 얘가 1일차 함수로 나와 있죠. 여기서 접선도 얘입니다. 이 접선도 얘죠. 이거 접선도 얘죠. 이거 접선도 얘죠. 일정한 거 맞죠? 접선의 기울기 일정한 거 보이십니까? 그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가속도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10초부터 20초까지 총 걸린 시간이 이거 기울기 구할 겁니다. 10이 되고요. 아시겠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오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10이겠죠. 얼마?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점하고 2점하고 기울기 구한 겁니다. 2점은 20, 마이너스 5고요. 요 점의 좌표가 10, 5기 때문에 기울기 구한 겁니다. 10분의 마이너스 10. 아시겠나요? 그 다음 디귿. 속도가 빵인 점은 출발 후라고 그랬죠. 여기는 안 쓸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가 되겠죠. 틀린 말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변화의 효과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봅시다. 크기가 180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쁘게. 자, 애초에 그러니까 가로등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답니다.
짠짠짠 가로등 여기 있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처음에 사람이 1.8m인 사람에게 이렇게 있었답니다. 사람에게 있었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밑에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만큼 갔답니다. 이만큼 간 겁니다. 이 사람 여기까지 간 겁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갔다고요? 1분당 100m 속도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연 시각 t에서 얘의 위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변화할 값 구하려면 뭐라 이제 t에서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나 길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의 시각 t랍니다. 그럼 간 길이,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겁니까? 1분당 100m 갔죠. 단위가 분이 되겠죠. 그럼 t분이지 않았으면 100t만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위치는 100t,0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여기를 원점으로 보자면 이 길이가 100t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가 뭐라고? 이미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가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불빛은 여기서 이렇게 비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불빛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비치고 있겠네요. 이 사람 머리끝을 지나서 이렇게 비치고 있겠죠. 이렇게 비치고 있겠죠. 야,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림자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보이겠죠. 이렇게 그려져 보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그림자가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봅시다. 그럼 그림자 길이도 네모라고 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구해놓고 할까요? 자, 이 길이가 얼마였죠? 1.8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3이었죠. 간단한 미래식입니다. 3대 엽새까지 100t 더하기 네모는 1.8대 네모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어렵지 않은 미래식이죠. 풀겠습니다. 3 곱하기 네모는 갖다 오겠습니다. 180t 더하기 1.8 곱하기 네모가 되죠. 넘어가면 1.2 곱하기 네모가 180의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하나 사라져 공하나 사라지면 네모는 1800을 얼마? 11로 나누면 되겠죠. 1, 12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12 나누면 6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500이 되는 건가요? 12고 18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1800이야. 150이죠. 150 02 붙었죠? 미쳤나봐요. 자, 1800을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150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이제 네모는 150의 t였다. 뭐 여기까지 산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뭐라고요?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림자 끝.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그림자 끝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림자 끝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여기가 애초에 처음 출발이었으니까요. 그림자 끝의 위치는 두 개 더한 거 얼마고요? 250t가 됩니다. 얘는 250t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얘만 t로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250이 되겠죠. 단위는 미터 퍼 분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2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 얘가 필요하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입니까? 그림자 길이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150t였죠. 결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값은 얘의 변화율 값이면 얘의 변화율이면 얼마다? 얘만 t로 미분하면 되죠. 150m per 분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하면 그림자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증가 속도를 구하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어찌됐건 1번은 그림자 끝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의 총 위치를 구했고요. 2번은 그림자 길이 변화라니까 그림자 길이만 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고 얘만 구하면 어렵지 않죠. 어찌됐건 처음 출발은 뭐다? 임의의 시각 t에서 위치나 길이를 표현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구해냈으면 이건 게임 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다루면 좀 생소한데요. 조금만 지나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복습 한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B단계 연습 문제 풀이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녕.